자, 지금부터 6장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는 단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05페이지죠? 예.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의 일을 해왔는지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의 일이 진행됩니다. 자, 먼저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자, 이 단계는 실세계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서 바로 분석하는 단계, 이것을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자, 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제 엔티티를 추출하시게 되고요, 애트리뷰트를 추출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UID,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를 추출하시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을 추출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업에서 저장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추출하는 단계, 바로 이것을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상세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상세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정교화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었죠. 자, 이 정교화라는 개념은 기본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추출되었던 이러한 구성 요소들, 엔티티, 애트리뷰트, UID, 릴레이션십과 같은 이런 구성 요소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맞는 적절한 형태로 구성되었는지를 바로 검증하는 단계, 이것을 바로 정교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교화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설계를 하시게 되는데, 자, 설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는 단계죠. 자,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는 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애트리뷰트에 각각의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대한 랭스는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N 대 M의 관계, 분석 단계에서 나왔던 엔티티와 엔티티의 어떤 디그리 관계를 표현하게 될 때 N 대 M의 관계라고 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 N 대 M의 관계는 바로 중복성과 종속성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설계될 수 없는 바로 유형 중의 하나죠. 그래서 N 대 M의 관계를 반드시 해소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하셨던 두 번째 일이었고요. 자, 세 번째 하셨던 일은 그렇습니다. 역정교화라고 하는 작업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역정교화를 통해서 분석 단계에서 분석된 내용들 중에서 구축이 되었을 때 효과적인 데이터의 관리와 빠른 성능이 보장되지 못하는 설계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은 비록 정교화 단계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교화에 위반되는 형태의 설계를 통해서 설계 내용을 바꾸는 바로 이러한 작업을 역정교화 단계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단계들의 작업을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신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이 됐던 SQL 서버가 됐던 또는 인포믹스나 사이베이스가 됐던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바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단계를 통해서 분석되었던 설계된 내용들을 이제 구축하시게 되는 것이죠. 뭐 쉽게 말씀드린다면 테이블 만드시고요, 인덱스 만드시고요, 기타 여러가지 구조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단계를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습니다. 이제 테이블을 만드실 거고요, 인덱스를 생성하실 겁니다. 또한 자,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오라클을 기반으로 소개합니다.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물리적 구조도 만드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바로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물리적 구조에 대한 설계를 하는 부분들을 바로 물리적 설계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어떻게 구현하게 되고 구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게 될 겁니다. 자, 교재 206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조건으로는 바로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약 조건. 자, 보통 우리 제약 조건은 영어로 표현할 때는 보통 constraint라고 보통 표현하게 되죠. constraint. 자, 우선 제가 이 제약 조건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무결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표현했는데요. 자, 무결성이라는 말이 아마 굉장히 어렵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예. 자, 데이터베이스에 결점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결성. 데이터베이스에 결점이 없어야 된다. 자, 이 말은요. 자, 예를 들어서 EMP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EMP라는 테이블에 제가 원치 않는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무결성. 내가 원치 않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원치 않는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원치 않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원치 않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아주 전형적인 방식인데요. 즉,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즉 시스템을 개발할 때부터 사용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들도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고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보셨을 건데,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게 되죠. 자, 사원번호를 입력하게 되고요. 성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자, 우리 회사에 아마 사원 정보를 저장해주는 프로그램을 아마 개발하고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사원 관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자, 우리 회사의 사원번호라고 하는 컬럼은, 사원번호는 예를 들어서 4바이트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바이트는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사원이면 1로 표현되고요. 부산 지역에 근무하는 사원이면 2라고 하는 형태로 사원번호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첫 번째 코드는 지역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코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코드는 만약에 남자라고 한다면 1, 여자라고 한다면 2라고 하는 값으로 부여한다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1이라는 값은 남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죠. 나머지 두 자리는 예를 들어서 순번이라고 제가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사는 반드시 사원들이 입사하게 되면 4바이트의 사원 코드를 부여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4바이트의 사원 번호를 사원 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하실 때 4바이트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원이, 즉 사원 번호를 입력하는 인사과에 있는 사원이 신입사원이라 이 사원 코드 체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원 정보를 입력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자, 4바이트의 바캐릭터 2의 4바이트의 코드에다가 만약에 제가 110이라고 하는 3바이트의 사원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바이트는 저장되지 않는, 즉 3바이트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바캐릭터로 데이터 타입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4바이트 이하의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는 무조건 입력이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반드시 4바이트의 사원 코드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원치 않는 데이터가 저장됨으로써 이 데이터, 즉 EMP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사원 정보는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는 데이터가 된다는 뜻이죠.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가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는 데이터가 되는 이런 문제점을 유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원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하실 때 예를 들어서 사원 번호 입력하고요. 예를 들어서 입력이라고 하는 버튼을 딱 클릭했을 때 입력이라는 버튼에다가 자, 다음과 같은 로직 같은 거 넣어놓을 수 있겠죠. 자, 랭스가 사원번이라고 하는 컬럼에 저장되어 있는 v_no 컬럼의 랭스가 4바이트가 아니면 무조건 4바이트여야 되는데 4바이트가 아닌 데이터가 입력되면 메시지라는 함수를 통해서 사원번호는 4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프로그램의 하단에다가 출력하게끔 해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입력된 사원 코드가 제대로 된 입력된 코드가 아니라는 것을 입력하는 사원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원치 않는 데이터가 테이블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바로 이런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현하실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기법은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파일 시스템이 됐든 하여간에 원치 않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바로 보장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렇습니다. 바로 constraint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통해서 원치 않는 데이터가 저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constraint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곧 소개하도록 하고요. 또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SQL과
또는 PL/SQL이라고 하는 언어와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에 관련되는 교재들을 참조하시게 된다면 컨스트레인트란 내용들을 보다 자세하게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데이터베이스 트리거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는 트리거라고 하는 PL/SQL 언어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트리거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또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데이터베이스 트리거를 통해서 무결성을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교재에 부록으로 제가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이해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의 411페이지, 페이지 411페이지에 가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트리거에 대한 개념과 생성 방법에 대한 문법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에 수록되어 있지 못한 또한 자세한 문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QL과 PL/SQL과 관련되는 문법 매뉴얼을 참조하신다면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트리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도록 하고요. 대신에 이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컨스트레인트 유형을 소개하고 있죠. 자, 현재 DBT라고 하는 부서 테이블이 하나 설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 EMP라고 하는 사원 테이블이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DBT 테이블의 DBT NO 컬럼은 부서 코드 컬럼이고요. DNAM은 부서명 컬럼이고요. LOC 컬럼은 해당되는 부서가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 위치하는 부서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LOC라고 하는 지역 코드를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원 테이블에는 사원 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NO 컬럼이 있고요. 사원 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NO 컬럼이 있고요. 사원명을 저장하고 있는 ENAME 컬럼이 있고요. 이 사원이 어느 지역에 근무하는 사원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LOC 컬럼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사원이 주민번호가 어떤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민번호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사원이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DPTNO라고 하는 컬럼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사원 테이블에 있는 DPTNO 컬럼에 있던 값들은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코드의 값들 중에 하나의 값이 저장되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은 DPTNO 컬럼을 기준으로 1:n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릴레이션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컬럼들을 우리가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에서 컨스트레인트를 어떻게 부여하게 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관계를 가진 테이블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되죠.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은 1:n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사원 테이블에 있는 DPTNO 컬럼에는 DPT 테이블에 있는 DPTNO 컬럼의 값들 중에 하나의 값이 저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DPTNO 테이블이 먼저 생성이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DPTNO 컬럼의 DPTNO 컬럼은 그렇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컬럼의 조건을 가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컬럼에는요, 유일한 값으로 데이터들이 구성되어야 되고요. 자, 유일한 값은 부수 코드가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일한 값 하나로 저장되고요. 또한 낱느린 성격을 가지게 되죠. 낱느리란 말은 부수 코드가 느리다, 이런 부수 코드는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어떤 숫자 값을 입력을 해서 값을 입력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수 코드 컬럼의 DPTNO 컬럼은 유니크와 낱느리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런 성질을 가진 제약 조건을 만들 때 우리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명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는 서울과 부산에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 서울에 지사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LOC라고 하는 지역 코드에는 1이라고 하는 서울 코드와 2라고 하는 부산 코드만 저장될 수 있고요. 3 또는 4와 같은 이런 지역 코드는 저장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사용자가 실수로 3 또는 4와 같은 부수 코드를 입력을 했을 때 그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데이터가 DPT 테이블에 저장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 3과 4와 같은 기타 코드가 저장되지 않게끔 해주려면 앞에서 소개되었던 대로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크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통해서 1과 2라고 하는 부수 코드 이외에, 지역 코드 이외에 다른 코드는 입력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설정해 주신다면
원치 않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EMP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죠. 자, EMP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 EMP 테이블의 NO 컬럼은 사원번호 컬럼이고요. 유니크한 성질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낱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프라이머리 키 컬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NO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 컬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사원 테이블에는 이네임이라고 하는 사원명이 있는데, 자, 사원 코드는 부여되어 있는데 사원명이 없다. 그럼 이 사원이 누구인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어떤 값이 반드시 저장되어야 된다. 즉 낱날의 성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주고 싶다면 해당되는 컬럼에 낱날이라는 컨스텐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LOC라고 하는 컬럼은 이 사원이 어떤 지역에 근무하는 사원인지를 나타내는 컬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부산에 근무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사용자가, 즉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용자가 대전이라고 하는 LOC 컬럼의 값을 입력해 버린다면, 우리 회사는 대전에 회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데이터가 입력된다면 원치 않는 데이터가 저장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소개되었던 제약 조건, 체크란 제약 조건을 통해서 서울과 부산이라고 하는 값 이외의 값들이 입력되지 않게끔 설정해 주신다면 원치 않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민번호라고 하는 컬럼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민번호는 유니크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즉 중복된 값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유일한 값을 입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컬럼의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13자리의 값의 숫자 값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로 데이터가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우리가 체크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런 테이블 레벨에서 유니크라고 하는 컨스텐트를 통해서 중복된 값이 입력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할 수 있죠. 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원 테이블에 있는 부수 코드 컬럼은 부수 테이블에 있는 부수 코드 값들 중에 하나의 값이 입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릴레이션십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포린 키 컬럼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린 키 컬럼을 나타내는 문장이 바로 다음과 같죠. references dpt는 dptno. 그렇습니다. EMP 테이블에 있는 dptno 컬럼은 dpt 테이블에 있는 dptno 컬럼의 값을 참조한다, 레퍼런스한다 라고 하는 문법을 쓰시게 되면 dpt 테이블에 있는 코드 값 말고 40이라고 하는 부수 코드를 입력했을 때 바로 에러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치 않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포린 키를 통해서 우리의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on delete cascade라고 하는 절인데요. 이것은 컨스트레인트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삭제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죠. delete where dptno equal 10인 조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dpt 테이블에 있는 10번 부수 코드가 삭제돼 버리면 이 코드를 참조하고 있는 사원 테이블에 있는 1번과 2번 사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도 갈 데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dpt 테이블에 있는 값들이 삭제되게 되면 이 값을 참조하고 있는 사원 테이블에 있는 1번과 2번 사원에 대한 행정부들까지 같이 삭제해달라 라는 뜻으로 on delete cascade라고 하는 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번이라는 값을 내가 만약에 40번이라는 값으로 변경하게 됐을 때 10번이라고 하는 값을 참조하는 1번과 2번 사원 정보 또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0번 정보가 40번으로 변경되었을 때 10번 값을 참조하고 있는 사원 테이블에 있는 10번 정보를 참조하고 있는 두 개의 행정부를 연속적으로 업데이트해달라라는 뜻으로 on update cascade라고 하는 절 또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컨스텐트들은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교재 208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 5가지 유형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반드시 부여하셔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21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